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예술적 안정성을 얻는 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또 나가셨네. 4주차 40에서 50페이지까지고요. 4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거의 다 이 41페이지부터 쭉 다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어떤 친구가, 나탈리의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주말 내내 너의 노트를 읽느라고 혼났다. 아주 친밀한 글이더라. 하지만 어떤 글은 겁에 질려 있고 불안감이 배어 있었지. 지금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너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아주 거친 에너지가 들어있는 생경한 글도 읽었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내가 다시 서 있어. 육체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너의 모습은 글과 또 달라. 정말 재밌는 일이지. 라고 41페이지에 제가 조금 느꼈고요. 또 4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안에는 겉모습과 다른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신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지 않은가. 41페이지 제가 초반에 이거 읽어드렸던 것도 그냥 되게 습작 노트를 친구가 봤는데 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 막 그냥 깊숙이 빠져들어서 읽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탈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글과 내 모습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의 내 모습과 글은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녀는 내가 썼던 글, 나탈리의 친구는 썼던 글이 오물덩어리 같은 글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라는 거. 이 오물덩어리 같은 얘기는 되게 진솔한 얘기인 거죠. 뭔가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뭔가 멋지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탈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도 자기 연민에 빠진 글을 몇 페이지나 질질 끌면서 써내려가곤 합니다라고요. 우리 인간의 그 진솔한 얘기인 거죠. 우리 인간 항상 자기 연민에, 자기 자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질질 써내려간다. 결국은 진솔한 글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또 42페이지에 그녀는 온통 불평불만과 진부한 묘사, 그리고 악에 바친 분노로 점철된 내 노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친구가 이 습작 노트, 나탈리의 습작 노트를 보고 발견했던 게 이거라는 거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탈리,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바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조차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글로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처참한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을 때조차 나탈리가 습작 노트에는 계속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뭔가 이렇게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게 우리 글은 더 빨려들게 쓴다라는 거죠. 빨려든다는 거, 독자들은. 근데 많은 글을 제가 이제 책 쓰기 강의 3년 4년 차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검열을 합니다. 자기 데코레이션을 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느낍니다. 많은 글을 볼 때 재미없다. 그렇다고 우리 수강자들한테 재미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만의 진솔한 글을 쓰라고.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저 스스로도 잘 못 쓰니까. 근데 여하튼 이런 글쓰기 대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처참한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 잘 읽히고 나한테 더 감동을 주더라라는 얘기. 42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하죠. 나탈리의 고백이죠. 생활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탱하고 키워주고 있다는 믿음만은 늘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야 할 나만의 길이 하나 있을 거라는 신념은 놓치지 않았다. 비록 마음은 아무런 감흥 없이 무감각하게 가라앉아 있거나 잡념들로 산만하게 채워져 있곤 했지만 그 시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그런 산만한 마음과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전부였다. 나는 거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분도 이제 초반에 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돈벌이도 잘 안 됐을 거고. 그렇지만 내 인생의 밑바닥엔 뭔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는 있을 거라는 이런 신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봐도 제가 봐도 글쟁이였죠. 뭐 책도 많이 읽으셨고, 하여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런 신념만은 놓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 43페이지에 이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글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쓰레기 같은 글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글쓰기를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이제부터 뭔가 글을 쓰면 뭔가 멋지게 나올 것 같다라는 수많은 저 국어 선생님도 가르쳐봤지만 그분들도 국어 선생님은 글을 잘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글을 쓰기 시작했으면 진솔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쓰레기 같은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제대로 글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 대가가 하고 있는 거죠. 네, 43페이지에 우리는 스스로가 게으르며 불안정하고 자기 혐오나 두려움에 쌓인 존재,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직면하는 순간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이제 당신은 별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풀어놓아야 하며 그 가련한 목소리가 들려주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와 퇴비에서 피어난 글쓰기만이 견고한 글이 된다. 당신은 어느 것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예술적 안정성을 지니게 된다. 안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부터 쏟아지는 어떤 비평도 무섭지 않다. 네, 정말 우리 스스로 인간의 본질적인 게으르고 불안정하고 자기 혐오, 두려움에 쌓인 존재,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만,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만 우리는 종이 위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글을. 그 가련한 목소리를 그때 우리는 경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글은요, 희낙낙거리면서 절대 쓸 수 없어요. 제가 그냥 깨달은 법칙 중에 하나예요. 글 쓰는 사람이 우울해서가 아니라 글 자체라는 거나 우리 인간의 마음, 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 혐오나 거의 밑바닥에 갔을 때 우리가 글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진지하게 일에 느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 잘 풀릴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최대한으로 악조건에 갔을 때 우리는 그 가련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경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쓰레기와 퇴비, 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뒤엉켜 있는 이런 쓰레기와 퇴비에서 피어난 글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예술적 안정성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술적 안정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43페이지에 또 그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인식이 생긴 뒤에는 아름다움과 다정한 배려, 명료한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튼튼한 갑옷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려움을 등에 진 채 무작정 아름다움을 쫓아 거칠게 달려가지 않게 된다. 네. 하여튼 이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는 엄청난 행위죠. 예, 여기에서부터 모든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는 내가 문제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가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꼭지.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 이거는 우리 실질 기술적인 얘기죠. 아까 첫 번째 꼭지는 약간 그 정서적이고 그 개념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진짜 글 쓰는 사람들한테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스킬적인 얘기죠. 46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죠.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긴 했지만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이야기 주변만 어슬렁거리다 끝내 종이에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 글감 노트는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어느새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네. 우리 모든 글을 좀 쓰려고 하시는 분 다 이 상황을 겪죠. 뭔가 여기 딱 하면서 딱 앉았는데 한자도 못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네, 저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감 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단어 하나라도 예를 들면 일주일치 글을 쓴다면 오늘 써야 될 거는 파란색, 내일 써야 할 거는 혹시 아버지 이런 주제 하나씩이라도 딱딱딱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루 종일 쓸 수 있죠. 하루 종일 안 쓰더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뭘 쓸까?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에 대해서 뭘 쓸까? 이게 정말 그것만 노트만 하나 있어도 그 단어만 하나 있어도 우리는 그 글을 쓸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글감 노트가 필요한 거고 책에서는 목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한 단어라도 40개의 목차가 있으면 쓸 확률이 많아지죠. 오늘은 파란색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근데 딱 책상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파란색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파란색에서 오늘 뭘 쓰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을 생각하면 분명히 쓸 확률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47페이지에 실질적으로 글감 노트의 한 예죠. 기억이 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어본다. 그러다가 중요한 기억이나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간다. 5분 전의 기억이건 5년 전의 일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쓰는 행위를 통해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라. 네. 기억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뭔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듯이 이렇게 습작 노트의 하나의 팁으로 이런 걸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팁이고요. 기억난다로 시작하면 아마 분명히 다른 게 쓰다 보면 다른 게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작 노트가 필요하다. 또 48페이지에 분홍색만을 생각하며 15분 동안 산책해보는 거다. 산책하는 동안 주변의 자연, 사물에서
분홍색을 발견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자. 그리고 이제 노트를 펼치고 그 경험에 대해 15분 동안 적어보자. 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나는 아까 저는 파란색을 얘기했죠. 파란색을 한번 써보야 되겠다고 하고 한 15분 동안 파란색이라는 머릿속에 간직하고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요. 파란색이 정말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 건물이 파란색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5분만 산책해도 글 쓸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쫓아오는 거죠. 정말 저 건물이 파란색이면 어떨까? 거기로부터 글을 시작해도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9페이지에 네, 읽는 사람이 마치 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글을 써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 때문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세부 묘사를 통해 당신이 그 장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어야 한다. 네, 제가 책 쓰기 수업에서도 끊임없이 말했던 거죠. 우리는 사실을 써야 한다고. 내가 좋다, 싫다를 쓰는 게 아니라 좋다, 싫다는 이런 감정적인 게임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보는 것. 네, 지금 독자들이 읽었을 때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하는 것. 영화는 당연히 화면이 쫙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글은 영화처럼 그려져야지 독자들이 재미나게 읽게 돼요. 머릿속에 그려져야만이. 근데 개념적인 얘기는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일단은 사례나 이야기로 많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글쓰기 할 때.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49페이지에 네,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 나오죠.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금물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상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솔직하게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49페이지 예로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신의 존재나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개인적 체험이 있는지 네, 혹시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짧게 결제를 마치고요.